여러분은 혹시 사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난다는 말을 실감하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경험 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오래 지켜보니 마음의 결이 드러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말투나 능력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본성은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은 결국 숨길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이런 변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불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오래 갈수록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인성의 깊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품은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본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옛 기록의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사람을 볼 때는 오래 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인상은 꾸밀 수 있지만 태도는 숨기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가볍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겉모습과 말은 잠시 감출 수 있지만 태도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래 관계를 유지할수록 본성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불편해졌던 사람 말입니다. 그 불편함은 작은 태도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며 본성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세네카는 성품은 결국 습관이 만든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성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행동으로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태도는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결국 느끼게 된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는 행동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공감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숨기지 못하는 첫 번째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무시와 차별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예의 있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없거나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대상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강한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공손하지만 아래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 말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대상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성을 느끼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를 갖추지만 소인은 상대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조건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차별적 태도는 숨기기 어려운 성품의 신호가 됩니다. 옛날 한 관리가 겉으로는 인품이 좋다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윗사람에게는 늘 공손하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하인에게는 명령조로 말하며 거칠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본성은 이미 드러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낮은 위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익이 없는 관계에서 태도가 본성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관리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겉과 속의 차이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좋은 인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심하게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드러난 뒤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일관되지 않은 태도에서 본성을 느낍니다. 특히 약한 위치의 사람에게 보이는 무시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차별적 태도는 결국 숨길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권력 앞의 예의보다 약자 앞의 태도가 인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성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강한 대상 앞에서는 조심하지만 약한 대상 앞에서는 본성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선택적 친절이 아닌 일관된 존중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을 보며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사람을 가려 대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느낌은 작은 장면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태도의 반복에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본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좋았지만 태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신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결국 드러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 차별적 태도는 관계 속에서 반복되며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숨기지 못하는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드러나는 책임 회피와 변명 중심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누구나 성실하고 바른 사람처럼 보이려 노력하지만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진짜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책임을 대하는 태도는 성품의 깊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먼저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자신의 실수보다 상황이나 타인을 먼저 탓하는 태도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가 흔들리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격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책임 앞에서의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불리할 때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임을 대하는 방식은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옛 기록의 한 상인이 신용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는 약속도 잘 지키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거래에서 손해가 생기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약속을 상황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때 그의 본성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상인은 이후 변명을 반복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해하려 했지만 반복될수록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거래 관계를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던 성실함보다 책임 회피의 태도가 더 크게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책임 앞에서 드러나는 인성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어느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동 모임에서 문제가 생기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였지만 상황을 탓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설명과 변명을 먼저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관계가 멀어진 이유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문제보다 태도가 더 크게 기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신뢰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실수보다 태도에서 인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변명을 반복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세네카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인격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책임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항상 이유를 찾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인상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형성됩니다. 태도가 쌓이며 성품으로 인식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실수보다 변명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가 사라졌다고 느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을 피하는 태도가 더 또렷하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반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보다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책임 앞의 모습은 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결국 드러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책임을 대하는 태도에서 본성이 나타납니다. 변명과 회피는 반복되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숨기지 못하는 세 번째 모습은 타인의 성공과 행복 앞에서 드러나는 은근한 시기와 깎아내림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축하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순간의 반응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잘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결은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쁨을 대하는 태도는 인성을 판단하는 깊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말끝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칭찬 속에 비교나 평가가 섞여 있는 느낌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고귀함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성의 깊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람은 경쟁보다 공감의 감정을 가질 때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쁨을 대하는 방식이 성품을 드러냅니다. 옛 기록에 두 친구가 함께 공부하며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관직에 올랐고 다른 한 사람은 늦게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축하를 했지만 마음속 시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친구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비교와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태도를 보며 마음을 알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친구는 결국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기와 깎아내림이 반복되며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태도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의 기쁨 앞에서 드러나는 감정이 인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겉보다 반응이 더 크게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인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미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곧 비교나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점점 그 말을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관계가 멀어진 이유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축하의 말을 단순하게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태도가 관계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대하는 태도는 감추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진심 어린 축하와 형식적 축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비교는 말의 결에서 드러납니다. 그 미묘함이 인성의 신호가 됩니다. 세네카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우정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축하의 태도는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의 축하를 들으며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기뻐해준다는 따뜻한 감정 말입니다. 반대로 말은 축하인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감정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내 기쁜 일을 들었을 때 비교와 평가를 먼저 덧붙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꼈고, 시간이 지나며 시기 어린 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관계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반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려 해도 태도에서 읽어냅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쁨을 대하는 방식은 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결국 드러납니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 앞에서 감정의 결이 나타납니다. 시기와 깎아내림은 반복되며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을 대하는 태도와 타인의 기쁨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인성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감추려 해도 반복되는 반응 속에서 본성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세월은 결국 태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사람의 성품은 결국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써도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본성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나 겉모습보다 행동의 일관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세월이 쌓일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불리한 상황에서 책임을 대하는 태도와 타인의 기쁨을 바라보는 감정의 방향은 결국 한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꾸미거나 감추기 어려운 반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이어갈수록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세월은 성품을 감추기보다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거리감을 느끼게 된 사람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태도의 반복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무시나 책임 회피나 시기 어린 반응이 쌓이며 인식이 바뀌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 속에서 깊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품은 반복된 행동이 쌓여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성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사람은 한 번의 행동보다 지속되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불편해졌고,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신뢰가 흔들렸으며, 누군가 잘 되는 순간에 미묘한 시기와 비교의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의 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반응의 방향에서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결국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단순한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보다 어떻게 대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성품으로 정리됩니다. 그 정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보는 눈은 이미 충분히 깊어져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관계 속에서 느껴온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은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판단은 더 분명해집니다. 인성은 화려한 말이나 일시적인 친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존중과 책임과 진심 어린 기쁨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기억됩니다. 그래서 성품은 숨길 수 없는 삶의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볼 때 겉보다 태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관계를 더 분명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의 인간관계를 정리해줍니다.